안녕하세요. 머니시크릿입니다. 제2의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오는 걸까? 최근 미국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은행이 아닌 사모신용시장이 문제의 중심입니다. 자동차 부품사 퍼스트 브랜즈의 파산으로 이 회사의 자금을 빌려줬던 제프리스가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투자 손실을 넘어 사모신용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음이 켜졌습니다. 일부 퍼스트 브랜즈 파산의 충격, 문제의 시작은 퍼스트 브랜즈의 파산 신청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 내 주요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로 월마트 같은 대형 유통망에도 제품을 공급하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갑자기 파산하면서 제프리스의 주가가 하루 만에 10% 폭락, 10월 한 달 동안 25%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악의 낙폭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타격이 컸을까요? 그 이유는 제프리스가 단순한 대출기관이 아니라 퍼스트 브랜즈의 핵심 자금줄 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부 제프리스와 퍼스트 브랜즈의 얽힌 관계. 제프리스는 자회사 포인트 보니타 캐피탈을 통해 퍼스트 브랜즈의 팩토링 사업을 담당했습니다. 팩토링이란 기업이 상품을 납품하고 받은 외상 매출 채권을 금융사가 먼저 사들여 현금화해주는 거래입니다. 즉, 퍼스트 브랜즈는 매출 채권을 제프리스에 팔고 운영 자금을 빠르게 조달해왔던 겁니다. 문제는 그 매출 채권이 부실하거나 중복으로 판매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현재 법원에서는 퍼스트 브랜즈가 같은 채권을 여러 금융사에 중복으로 팔았는지 혹은 제프리스에 넘겨야 할 돈을 유용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사기 사건에 가깝습니다. 3부 사모신용시장의 어두운 그림자. 이번 사태의 본질은 바로 사모신용입니다. 사모신용이란 은행이 아닌 비은행 금융기관이 기업에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시장을 말합니다. 은행보다 규제가 약하고 자금 공급이 빠르다는 장점 덕에 최근 몇 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감독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투명성이 낮고 담보자산이 부실할 경우 바로 리스크가 터지죠. 제프리스의 팩토링은 바로 사모신용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즉, 은행처럼 예금으로 대출을 한 게 아니라 퍼스트 브랜즈의 매출 채권을 담보로 직접 돈을 빌려준 구조였던 거죠. 이제 그 담보가 부실해지자 사모신용시장의 신뢰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부 은행권으로 번지는 신용 리스크. 문제는 이것이 제프리스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자이온스 뱅코퍼레이션은 일부 차입자들의 부실로 큰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은행인 웨스턴 얼라이언스는 한 대출자가 사기를 저질렀다고 공시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이 확산됐습니다. 은행들은 여전히 단발성 사건이라고 주장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모신용 부실이 금융권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5부 제2의 실리콘밸리 은행 가능성? 지금 월가는 조용하지만 긴장감이 흐릅니다. 사모신용 시장이 워낙 크고 그 구조가 불투명하기 때문이죠. 페이브 파이낸스의 피터 코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모신용 시장은 너무 불투명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거대한 공포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처럼 지금 시장은 불신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퍼스트 브랜즈의 파산과 제프리스의 충격은 사모신용 시장이 가진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경고음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가 단순한 사고로 끝날지 아니면 제2의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번질지는 앞으로 몇 주간의 금융시장 반응이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건 작은 균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균열은 언제든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제프리스 사태는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금융의 새로운 약한 고리가 드러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